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후장 핫 이슈를 정반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일정이나 이슈가 많아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신재생, 어제는 태양광이고 오늘은 풍력인데 아무래도 정책발 모멘텀을 더 기대하는 분위기라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더 간다 그러면 정이고 조금은 탄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저희는 둘 다 정입니다. 매진이 한번 생각 들어볼까요? 일단 뭐 어제 이제 태양광의 상승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네. 뭐 그에 의해서 OCI와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의 상승에 의해서 태양광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2030년도에 그 그리드 패러티라고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뭐 다른 화석 연료의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역전되는 기간을 2030년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역전이 됐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LNG 가격이 지금 현재 2020년에 60원 했는데 지금 2,250원 이상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LNG 가격과 석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더 발전 단가가 좀 싼 가격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 비용으로 따져보면 원자력이 한 6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한 86원, 이제 그 외에 이제 비용, 부대 비용 제외하면 90원대 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전되는 현상이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는 풍력과 태양광과 수소 관련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이슈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화석 에너지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 에너지 페러티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이제 화석 에너지가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로 인해서 화석 에너지 가격이 매력도 높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정책적으로 지금 유럽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미국도 보니까 지금 BBB 법안이 2차가 의료하고 클린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동복지와 함께. 지금 조멘틴 의원의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어서 미국발 클린 에너지 또 모멘텀도 불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 작년에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럴 때는 타이밍 테마적으로 강하게 붙을 때는 수익을 실현해야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매출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소위 말해서 따박따박 계속 가는 장인가 아닌가 뭐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으로 했는데 지금 어제는 태양광, 오늘은 풍력인데 앞으로 계속 선순환이 된다면 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매니저님? 저는 이제 일단 풍력하고 태양광, 아니 수소 관련 쪽으로 이제 같이 겹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풍력 관련하고 이제 수소 관련해서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효성중공업은 풍력 사업을 하면서도 수소를 합니다. 수소 이제 저장소부터 시작해서 효성그룹이 다 이제 풍력, 두산그룹도 그렇지만은 이제 효성중공업이 이제 여기가 수소 발전 저장소 1, 2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는 또 풍력 지금 이제 테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으로 SK D&D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CS 윈드, 상황 MNT는 아직 덜 올랐거든요. CS 베어링은 오늘 너무나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제외하고 SK D&D, 효성중공업, 뭐 삼강 MNT, CS 윈드 이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테마, 에너지 테마는 계속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은 오늘 오전에 중국의 경제지표 PMI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좋았고 내일부터는 상하이가 해제가 거의 지금 3월 이후이기 때문에 거의 분기 동안에 봉쇄됐던 게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봉쇄 피해주들도 있을 거고 봉쇄 어떻게 보면 완화로 인한 수혜주도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짚어보는데요. 봉쇄 피해주 먼저 한번 담아야 된다 생각이 되면 정이고 뭐 크게 매력도가 없다 그러면 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매니저님은 이제 다시 키면 됩니다. 둘 다 정이네요.
그러니까 워낙 그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중국의 소비도 좀 둔화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던 것들이 아니면 완화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사실 이거는 이제 반을 눌러야 되는 고민을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중국 봉쇄로 인해서 피해본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 지수 자체가 피해를 봤기 지수 때문에 자체를 피해봤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사실은 그 전에 선반영된 게 이제 해상 운송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 떴거든요. 예. 미리 이제 봉쇄 해제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해제될 거다. 그래서 벌써 그런 해제 관련 주들은 벌써 선반영돼서 올라갔고 지금 이제 조정 국면에 있고 그래서 HMM이나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그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 뭐 이런 국내 내륙 운송 같은 벌써 올라가서 지금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모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 화장품이라든가 아까 많은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 해제보다는 저는 그 이슈가 해제 이슈보다는 일본에서 6월 10일부터 단체 관광 허용이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일본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만 지금 현재 일본에 갈 게 아니고 그쪽에서도 우리나라에 오게끔 제주도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해제를 하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면제를 하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친구가 오라 그랬더니 왔다가 가는 게 거기서 한 달 동안 호텔에서 머무는데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광을 오는 사람도 여기서 관광은 자가격리 없이 하지만 가면 집에서 호텔에서 2주, 집에서 2주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을 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본 해제 관련 이슈로 해서 단체 관광 허용 이슈로 해서 항공기 관련주, 그다음에 여행주, 면세점주를 세 종목을, 세 그룹군을 담아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6월 초에 첫 주, 둘째 주까지 수혜가 되는 업종으로 해서 가장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중국의 봉쇄 완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리오픈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힘들게 지금 봉쇄했었던 중국이 이제 풀고 있으니까 조금씩 확장되지 않겠냐라는 거.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 게 중국의 위안화가 워낙 약해졌었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 완화로 인한 중국의 수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올라오게 되면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어제 강하게 강세로 보였었던 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기대가 살아난다는 거는 지금 높은 환율에서 그래도 수출이 조금은 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25%는 단일 국가에서는 중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발 수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 더불어서 그 안에서의 수출 대형주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빠르게 둘 다 정정이니까 합을 한번 그중에 좀 어디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매니저님 입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코스맥스, 한국콜마로 이어지는 화장품과 여행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TA,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더불어서 이제 면세점, 호텔신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그렇게 해갖고 이런 종목군으로 관심권에 가져두고 매매를 해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 저희가 내일 지방선거를 끝나고 맞닥뜨릴 수 있는 글로벌 이벤트 중에 물론 악재는 큐티도 있지만 호재 중에 하나가 이 제약과 관련된 모멘텀이에요. 아스코라고 하죠. 정확한 이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스코가 꽤 큰 제약 바이오에서는 어떤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바이오 움직임, 제약 움직임을 좀 진단해 볼 텐데 바이오 좀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러면 정이고 조금은 다른 모멘텀으로 접근하자 내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또 반대네요. 일단 제가 이제 정을 들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글로벌 IB들이 제약 바이오에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듣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잘 모르겠지만 빅팜이라고 하죠. 대형 미국과 유럽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현금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아마케를 통해서 약간 새로운 뉴스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준다면 당장 우리나라에 연관된 기업은 없겠지만 아니면 그 밸류체인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이 워낙 모멘텀이 협소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케를 통해서
조금은 발현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시장 자체가 좀 선순환적인 모습으로 낙폭과대나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정을 들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과거에 이제 2, 3년 전부터 JP 모건 컨퍼런스라고 해서 네. 거기가 참가만 하면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그 참가한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거기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초청하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부스를 사서 거기서 이제 우리 세일즈를 하는 거고 이제 판매 기술 수출이 되면 이제 수익이 이제 그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더 이제 관심권에 멀어지면서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못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아스코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봤는데 요게 참가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지나지 않았나. 그때는 바이오주들이 뜨거웠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지금 소외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참아 보면은 이제 대형 유한양행, 뭐 네오임문텍, NK맥스, 메드팩토, 제넥신, 뭐 크리스탈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1, 2상 임상에 관한 자료를 공시를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을 때 한 4종목 정도는 사볼 만하다. 네. 엔지캠, 제넥신, 크리스탈, 그다음에 NK맥스 정도는 이제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데 어디 종목에서 올라갈지 몰라서 저는 반대를 들었거든요. 분명히 그쵸.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어떤 게 수혜가 될지를 전혀 제가 구분을 못 하겠기에 그냥 기술적으로만 차트상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완벽하게 몰려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단순한 이벤트로만 접근하기에는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펀더멘탈이나 흔히 얘기하는 파이프라인이나 뭐 기술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챙겨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아스코가 나왔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저는 솔직히 기술적으로밖에 판단을 못해요. 대부분 이제 제가 했을 때 이제 유한양행도 그렇고 대부분이 1상, 2상, 임상 발표 그런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상을 다 마치는 업체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K생명, 엔지캠생명과 NK맥스, 뭐 제넥신, 크리스탈 지노믹스에서 기술적으로 그냥 짧게 수익 챙기는 형태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 주제를 통해서 이슈의 결론을 이끌어봤고요. 오늘 뭐 내일 하루 휴장이긴 하지만 이번 주 또 남아있는 기간 그리고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필승 종목을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종목들이 상한가가 없어요. 금요일 어제 이제 보면은 상 치는 종목이 없고 그만큼 테마 종목이 줄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수를 해서 지수가 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찾아야 되고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찾은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이게 이제 과거에 10만 원을 터치를 했다가 지금 현재 6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시총이 1조 8천억입니다. 근데 지금 자본 총계만 3조 8천억으로 절반 정도 저평가돼 있는 회사고요. 매출이 7조 5천억에 나오는 회사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조 이상 매출이 나오면서 2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회사로 네. 지금 현대 기아차의 이제 부품, 엔진, 구동 부품, 친환경 부품까지 엔진까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공시를 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늘어날 거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여기에 러시아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러시아 공장이 멈추면서 하락했던 이유인데 매출은 1분기에 더 좋게 나왔습니다. 멕시코 공장에서 부품 생산이 되면서 그게 조달되면서 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가 네. 이제 주로 뭐냐면 엔진 부품과 더불어 SUV 때에 필요한 WD 그러니까 사륜구동 부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무인 주차 로봇을 필요로 한 로봇을 지금 현재 진출을 선언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그룹에서 미국의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외에 자체적으로 여기서 현대그룹차에서 현대위아가 로봇 관련 신규 진출을 했다는 걸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성 그다음에 저평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6,300원에 거래되는데 매수가는 63,000원에서 66,500원까지 매수를 하시고요. 예.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현대차에서 99,500원을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예. 저는 이제 10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러시아 공장 리스크를 멕시코 공장으로 돌리는 뭐라 할까요? 유연함도 네네. 있었던 것 같고 로봇도 최근에 또 관심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네. 모멘텀으로 잡아볼 수 있는 중장기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관심을 갈 수 있는 필승 종목이었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챙겨야 될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오늘 4시부터 이제 조기준 대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현대 위아 왜 사야 되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가거든요. 아, 네. 페인, TPC 그다음에 인텍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올라가는 종목과 추가적으로 올라갈 종목들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4시에 조기준 대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종목들이 어느새 많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